제주도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육성한다며 해마다 수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허술한 심사에 관리는 뒷전이어서 예산만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슈 추적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한 농촌 마을에서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악취를 우려한 주민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가 칸막이 벽이 무너지며 숨졌습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 악취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제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내 한 농촌 마을에서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중산간 마을. 철제 구조물이 사람 키만큼 쌓였고 공사 현장 한쪽에는 철골이며 자재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마을과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는 신축 축사를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모 씨가 이곳에 축사를 짓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 소 80마리를 키우던 자신의 축사 맞은편에 660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축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도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주택과 밀집한 지역에 새 축사를 짓고 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합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이고 멀미할 정도만 멀미합니다. 멀미. 이번에도 우리 바람 이렇게 부니까 아주 이쪽으로 맞바람 불 때는요. 아예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하죠. 제주도는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상 주거지역과 200m 이상 떨어지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제 제3의 장소를 그 마을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축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농장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축사 공사는 착공 승인 전 공사가 이루어져 제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 공사가 재개되면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부영호텔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환경보전 방안 조치 취소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주상절리 해안에 지상 9층 높이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경관 사유화를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것 등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부영주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제주도는 경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육성한다며 공모를 통해 해마다 수억 원을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세 개 마을씩을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비슷비슷한 시설에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도 없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슈 추적 시간, 오늘은 마을 지원 사업의 실태와 과제를 이소연, 김찬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두항에 자리한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헌옷과 이불 등이 잔뜩 쌓였고 한쪽에는 쓰다 버린 유모차며 책상이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3년 전 도두동 마을회가 마을 수익 사업으로 젓갈 판매장을 짓겠다며 제주도로부터 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아 만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갈치 어획량이 준대다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인사가 없다 보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볼 사람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알아보기도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애월읍 봉성리의 마을 창고. 창고 안쪽에 대형 착즙기 10대가 놓여 있습니다. 포장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시커먼 먼지가 쌓였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즙으로 가공해 수익을 올리겠다며 2016년 제주도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든 시설입니다. 하지만 정작 창고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서 사놓은 기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가 그때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그 잡아먹는 바람에 어선생물이 결제 공급되면서 그쪽으로 상수도 못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다 잡혔었는데 그게 안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이제.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9년 농산물 수확 체험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아 탈곡기며 트랙터를 구입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된 사실조차 모릅니다. 체험 시설에 사용하겠다는 농기계들은 농가에 임대를 준 상황. 우리 마을은 그 무슨 뭐 돈 받아 그들 팔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양호한 거죠. 다른 마을 보면은 뭐 몇 년 있으면 팔아버리던데. 제주도가 2008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곳은 36개 마을, 예산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행정시에서 1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한 마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받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마을별 지원 사업의 일부를 확인해봤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남원읍 태흥리에서 제주도의 공동체 사업 지원을 요구하며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2장짜리 사업 내용에 운영 계획은 전혀 없고 세부 사업 내용도 사업 효과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위원을 위촉해 심사까지 거쳤지만 결국 예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억 1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허술한 계획에도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 선정된 마을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1억 정도로 이제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반영할 수 없어서 이제 신청도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마을별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3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지만 보고서 내용은 달랑 1장. 미운영, 양호, 우수 등 3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분류한 게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현장 확인 결과 엉터리인 경우가 부지기수. 운영 실태가 양호로 표시된 애월읍의 한 농산물 체험시설은 8년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설 지원을 해주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다 보니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그냥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보고를 못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이 지원된 마을만 36곳. 1억 미만인 사업은 집계조차 어려워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난색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애초에 그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좀 선심성으로 지원한 측면이 있고 사후 관리도 좀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부터 엄격한 심사를 위한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술한 심사와 형식적인 사후 관리로 지원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알고 주민들도 아는 문제지만 몇 년째 개선 없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예정 사업지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두점박이 사슴벌레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선을 1위 대명 제주 동물파크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 맞은편에서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발견했다며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정밀 생태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환경부는 서늘리 동백동산 일원에 인공 증식에 성공한 두점박이 사슴벌레 40마리를 방사하기도 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국인 근로자가 칸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보호 장구도 없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께 20cm가 넘는 육중한 콘크리트 벽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 시내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30대 중국인 근로자가 칸막이 벽을 철거하던 중 쓰러진 벽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1시간 반가량 현장을 비웠던 한국인 동료가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진 헬스장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지만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밑에 부분을 작업 균열 낸 다음에 그걸 넘어뜨린다는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 작업 당시 중국인 근로자는 안전모나 다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 작업의 경우 붕괴 위험에 대비해 지지대가 설치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 중지를 이렇게 내리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경찰은 숨진 중국인 남성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동료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 산지와 북부, 동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전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성판악에 125mm,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리겠고 산지의 호우주의보는 밤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에는 낮은 비구름으로 인해 구름고도특보가 발효됐지만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13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들 교육감이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 7,505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수 조정을 통해 93억 9천여만 원을 감액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비 10억 원, 남부와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관리비 10억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비 2억 원 등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증액했습니다. 수정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5층짜리 호텔 꼭대기층 복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자체 진화됐지만 숙박객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2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빗물이 배전반으로 새면서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